22장에 보기는 할 건데 다 볼 건 아니고 135페이지에서 간단하게만 다 간단하게 보고요. 11번하고 12번만 좀 조금 공부를 해서 보고 그 앞에 것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식으로 간다라는 흐름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7번에 2번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조건 얘기가 많죠. 조건 얘기가 많은데 조건 얘기를 다룰 때 그러니까 조건이 왼쪽에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2번을 볼 건데 실수 조건이고 2차 방정식에서 AB가 0보다 작고 그러니까 AB가 0보다 작고 A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도 P라고 정도 두고 요거하고 요거 둘 사이의 관계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 자,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확인을 해가지고 항상 그 조건을 따질 때는요. 내가 저번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주어는 이기 위한 이거는 뭐 위한 이거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주어는 P는 뭐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주어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주어만 좀 신경을 쓰시고 주어가 작은 거면 주어가 이렇게 작은 거면은 충분. 주어가 반대로 큰 거면 여기는 필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주어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는 뭐이기 위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문장 구조를 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큰 게 필요 조건.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주어만 신경 쓰세요. 주어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방정식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가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알파가 0보다 크고 동시에 베타가 0보다 크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소의 관계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거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거 되겠어요? 근과 계소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둘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고 곱해도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맞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요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한 게 양수고 곱한 게 양수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가느냐 여기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틀렸거든요. 이게 왜 틀렸느냐 요걸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언뜻 보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지금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빠졌느냐 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뭐다? 실수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실수인 경우에는 두 개 더하고 곱한 거 양수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발례를 하나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근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두 근이라고만 했지 이게 실근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예를 들면 더하면 2 나오고 곱하면 2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양수다 이것도 양수다 얘도 양수다 얘도 양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복소수는 크기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실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 조건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추가가 돼 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지금 생긴 겁니다. 언뜻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맞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다고요? 얘들이 실수다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실수면 두 개가 같은 말이 되죠. 여기 이 말도 실근 가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의 범위가,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조금 주의를 하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얘가 주어잖아요.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니까 그죠? 네, 얘가 주어니까 무슨 조건이 되겠다? 큰 거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일단은 잘라 놓으세요. 잘라 놓고 어디로 가는 게 맞느냐. 오늘 할 게 다 이거예요. 이 식이 이렇게 볼 겁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 관계만 잡아내고 나면 주어를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쉽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나 하고요. 8번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8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9번에서는 그냥 이제 그것도 이제 3단 논법을 좀 만들어내는 것만 좀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에서 나오는 건 P이면 Q이다. 이게 나오는 거고, 나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죠? 나달이면 나 Q. 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일 자연스럽게 뭐 생각해야 되죠? 대우 꺼내야 되겠죠? Q이면 R이다. 자연스럽게 꺼내고요. 그 다음에 다죠. 다. 나데스이면 not Q or not R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우를 꺼내 쓰는 게 좋겠죠. 대우를 갖고 오면 R and Q 이면 S다. 맞나요? 이 얘기죠. 요거 대우 갖고 오면 이거 갖고 오고 이거 부정 R and Q 그 다음에 not S는 S로. 그래서 엮어보면은 PQR 네 P에서 Q로 가고 R로 가고 그 다음에 R하고 Q의 교집합이 S로 간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R하고 Q의 교집합. R하고 Q의 교집합은 지금 뭐죠? Q죠. 여기에서 Q에서 R로 가니까요. 그럼 Q가 S로 가는 거죠. 아이가? 이상하나? 뭐가 이상하나? P이면 Q, Q이면 R. not R, not Q, Q에서 R. not S 이면 not S or not Q or not R. 이거 맞죠? 뭐야, 맞죠? 이 대우 갖고 오면 이거잖아요. Q하고 R, and S로 가는 거. 자, 그러면은 R하고 Q하고 교집합을 하면 Q잖아. Q에서 이렇게 S로 오나요? 그럼 좀 이상한데? 뭐가? 이게 돌아야 되는데? 아닌가?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래 봅시다. 제일 큰 게 뭐가 돼야 되나? 일단은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바깥에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Q하고 S하고는 어떻습니까? 바깥에 여기가 Q니까 이쪽을 하나 더 S를 갖고 있으면 되죠. 이쪽이 이렇게. R하고 S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시 그릴까요? 좀 이상하네요.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맞게 그려보면 이제 가다다 1, 2, 3, 4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PQR로 가야 되잖아요. PQR로 가야 되니까 P가 있고 Q가 있고 그 다음에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Q에서 S로 가야 되니까 요것만 갖고 있으면 되죠. Q는 S는. 그러면 S는 R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요 정도로 S를 잡아주셔도 상관없겠죠. R하고 S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정도 포함 관계면 답 찾을 수 있겠죠. 제일 작은 게 P, Q, R로 가고 R하고 S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뭐 이 정도 얘기고
10번도 이것도 이제 10번은 그냥 이제 이 기호를 주던 거를 말로 그냥 바꿔놓은 거잖아요. P가 P로다. 그러면 Q에서 P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Q에서 P로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R은 충분이다. R은 Q에 충분이다. 그럼 R에서 Q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S는 R에 필요. R에서 S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Q는 S의 필요 충분. Q하고 S하고는 같은 거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도식화 할 거냐는 얘기죠. 모양만 잘 맞추면 되겠죠. 3단 문법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R을 붙이고, 그 다음에 Q에서 S, R에서 S. 이렇게 되나요? R, Q, P. 그 다음에 Q하고 S하고 같고, 그 다음에 R에서 S. 요 정도 들어오나요? 그럼 R은 S하고 Q 같은 데 있고, 그 제일 바깥에 P가 있는 거죠. 벤다이그램 이런 식으로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9번하고 10번하고 차이는 이렇게 말로 안 한 거. 10번은 말로 준 거. 말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내면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작은 거. 주어 잘 보시면 작은 게 충분, 큰 게 필요.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조금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11번이 제일 헷갈리죠. 11번이 조금 헷갈리고, 설명은 12번을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더 더럽네, 이건. 자, 11번도 똑같은 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A 교집합 C죠? 네, C인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다시 A인 거. 요거 둘 사이 대응으로 보내보도록, 네,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렇게 가는 거 두 개 이제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져. 얘가 주어. 자, 이거는 뭐 그냥 작은 거, A하고 C하고 교집합해서 A하고 C하고 교집합해서 C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보세요.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합집합을 했는데 어디에 부분집합이 되면 얘들 둘이는 각각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죠. 기억나요? 합집합을 해서 뭐가 부분집합이다. 그럼 얘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의미가 C가 그냥 A의 부분집합이다. 두 개가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합집합을 했는데 부분집합이 됐잖아요. 그럼 C는 반드시 A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은 볼 필요도 없고, 그죠? 합집합을 한 게 부분집합이면 이쪽은 C는 반드시 A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맞잖아, 그죠? 맞죠? 두 번째가 모든 C에 대해서 모든이 아니잖아. 네, 맞네요. 모든 C에 대해서 B 교집합 C, 그 다음에 이게 A 교집합 C, A 교집합 C, 요거하고 B가 A가 되는 거하고,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렇게 가는 거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좀 해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조건 따질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각각 다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모든 C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모든 C니까요. 임의의 C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임의의 C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C가 전체 집합, 그러니까 임의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임의의 C라고. 임의의 C 모든, 그러니까 A하고 B가 들어간 임의의 전체 집합을 하나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얘를 B 교집합 전체, 다음에 A 교집합 전체, 이렇게 보면 이거는 B가 되고 이건 A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임의의 C다.
그럼 C가 전체 집합이다라고 A하고 B가 들어가 있는 어떤 경계를 설정해주는 C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포함된 어떤 임의의 전체를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C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냐고. 이렇게. 아니면 뭐 요걸 가져도 되고요.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다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진짜. 네. 그러니까 A하고 B가 어떤 포함된 어떤 공간을 그냥 C가 이렇게 다 포함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이니까 이게 씌워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씌워도 돼요. 근데 요거를 만족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자는 얘기니까 전체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나? 전체 집합. C가 공집합이어도 이거 만족되잖아요.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니까. 맞아요.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면 공집합이 부분집합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B가 A랑 되는 거랑 요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C가 공집합이 되면 이거랑 관계가 있나? 잠깐만. C가 공집합이면 이게 만족이 되나? 아닌데. C가 공집합이어도 만족은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거는 맞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맞죠?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맞죠?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된다고 쳐도 내가 C를 어떤 식으로 그린다고 해도 저거는 무조건 포함 만족이 되겠죠. 교집합을 어떤 C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잡든 하더라도 교집합은 이쪽이 A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쪽에 안에 있더라도 같은 게 나오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저거는 부분집합이 그죠? C가 C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맞아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C를 그리더라도 요렇게 되는 경우는 공집합하고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저렇게 가는 건 무조건 맞아요. C가 어떤 C를 그리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렇게 가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모든 C, 네, C가 전체 집합,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C라고 했는데 이 모든 C가 임의의 C니까 내가 전체 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잘 안 넘어오긴 하네요. 이런 걸 잡아도 되니까 이런 걸. 근데 이런 걸 잡으면 이게 성립 안 하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모든 C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립하는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문제에서. 모든 C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이게 성립되려면
요게 성립이 되려면 C가 전체 집합으로 들어와 버리면 무조건 성립되잖아요.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거를 잡으면 이거를 잡으면 근데 이거를 잡으면 그죠?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면 공집합이 공집합 부분집합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 이거 이러면. 맞나요? 그럼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그쵸? 모든 C라고 했는데 요걸 성립하게 하는 모든 C잖아요. 요게 성립하고 있는 게 전제니까 요게 성립하게 되는 C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성립되게 만드는 C인데 C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만족되잖아요. 전혀. 그죠? 여기 공집합이고 여기 공집합이면 공집합이 부분집합인 거 맞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문제가 빠진 게 있나? 요걸 조금 생각을 다시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 경우가 되더라도 만족되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합시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3번 넘어가가지고 자 여기도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그 다음에 교집합이고 여집합에 아이고 기호가 이렇게 많냐 헷갈리게 B에서 교집합 A 여집합 네 요렇게 요 둘 사이에 대응을 보자는 얘기고 이건 문제가 없고 이쪽을 봐야 되겠는데 이거 대칭 차집합이죠. 교집합에 여집합이니까요. 맞나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고 남은 거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A 교집합 B. 근데 요게 지금 B 교집합 요것도 B 빼기 A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요거잖아요. 지금 요 부분 왼쪽 부분은 요거잖아요. 대칭 차집합. 근데 이게 B에서 A 빼고 남은 거 B에서 A 빼고 남은 게 되려면 요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 부분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두 개가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려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이게 없어야 되잖아. 지금 요거는 이 조건은 두 개가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요 빨간색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B에서 A 빼고 남은 거 요쪽 부분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가 같아지죠. 일반적으로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요거는 그냥 이거 자체 두 개 그대로죠.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안 생기려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겠죠. 되겠어요? 아니면 이걸 직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렇고 이걸 또 좀 변형을 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 뭐랑 또 똑같아집니까? 합집합에서 대칭 차집합을 가리키는 게 A에서 B 빼고 남은 거랑 B에서 A 빼고 남은 거 요거죠. 요게 대칭 차집합 같은 표현이죠. 맞나요?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직관적으로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셔도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우리가 아까 가리키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A에서 B 빼고 남은 거 요쪽, B에서 A 빼고 남은 거 요쪽 합친 거 두 개 똑같죠? 그래서 얘랑 무조건 같아요. 그럼 얘가 지금 B 빼기 A가 됐다는 얘기인데 맞죠? 합집합을 해서 얘만 남았죠? 얘만 남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가 더해지면 돼요, 안 돼요? 새로운 게. 두 개가, 얘는 그대로 왔잖아. 합집합을 시켰는데, 뭔가 더 새로운 게, 이 애가 뭔가 더 새로운 게
있으면, 원소가 있으면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합집합을 한 게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뭔가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네, 안 되겠죠. 그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A에서 B 빼고 남은 게 공집합이다. 즉 이제 이 말이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5개 표현이 있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아무것도 없다. A하고 B 교집합하면 작은 거 A, 합집합을 하면 큰 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5개 나오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곧 A 꼴 B가 될 거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직관적으로 본 거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했던 거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합집합을 시켰는데 B 빼기 A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원소가 뭔가 하나 더해져서는 절대로 그대로 나올 수가 없죠.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더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된다?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다고. 되겠어요? 다음에 네, 4번 했네. 3번 해야 되는데 4번 했네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3번, 다시 3번에. 그 다음에 한 번이 A가 C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요거랑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C가 있고, 여기 A가 있겠죠. 그러면 C 바깥에 반드시 어디 있다? B가 있다는 얘기죠? C 바깥에 이렇게 B가 있다는 얘기죠. 요 말은. 그러니까 C가 뭘 하는 겁니까? A하고 B를 경계 지어주는 거죠. 나눠주는 경계죠. 잘라주는 거. 영역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네. A는 C 안에 들어가고 C 아닌 곳에 B가 있으니까요. 두 개는 절대로 같은 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 요거 말고 더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교집합은 없는 거 같은 말인 것 같고요. 지금 5번이 문장 구조가 조금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답이 조건이 2개입니다. 조건이 2개예요. 답이. 자, 상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C가 D의 부분집합. 이런 상태에서 지금 B 교집합 D가 공집합인 거 하고요. 네, 요거 하고 A하고 C의 교집합이 또 정이 없네. 는 공집합. 요 둘 사이에 한번 보는 거고요. 문장 구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또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A가 D의 부분집합이고 아니구나 이것도 반대네요. 네, 2개라 그랬죠. A가 D의 부분집합이고 다음에 B가 C의 부분집합. 요렇게 2개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이해되죠? 요게 전제고요. 요게 전제고 이거하고 이거 둘 사이의 관계, 요거하고 이거 둘 사이의 관계 보는 거라고. 문장 구조가 잘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은 상황이 일단 전제부터 갖고 와버리면 여기가 B, 여기가 D,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둘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지금 B하고 D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요거죠. 맞나요? 요거죠. 요 상태 그대로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A하고 C의 교집합 당연히 안 생기죠, 이거는. 큰 거 2개가 교집합이 없잖아. 맞아요. 큰 거 2개가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죠. 그럼 작은 거 2개는 당연히 교집합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고, 반대로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끼리 지금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큰 것들끼리는 만날 수 있죠. 여기 만나게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쪽 A가 D의 부분집합인가 하고, 자, A가 D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니까 요게 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맞나요? 요쪽은 여기 D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A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요 말은.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죠? B는 바깥에 이렇게 A만 갖고 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저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죠? A가 D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B가 C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B가 더 큰 거니까. 아니, 더 큰 건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C 안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B가 C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큰 게 D고 저기에 C가 있었고 B가 들어왔죠? 그럼 이 안에 A가 있죠. 맞나요? 맞죠? B가 C 안에 들어오면 B 안에 A가 있으니까 A, B, C,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거 맞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되겠고 얘는 작은 거니까 충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얘는 충분, 얘는 필요,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얘 이쪽을 지금 주어로 쓴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관계 판단을 하고 주어를 위주로 큰 건지 작은 건지로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12번을 할 건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 생각보다 또 좀 이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 옛날에는 이 참거짓을 명제 참거짓 혹은 뭐 내가 무슨 조건이냐 뭐 이런 얘기도 다 지금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절대값 x-a가 1보다 작고 y 빼기 b도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q도 절대값 x 빼기 y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보다 작다. 뭐를 좀 먼저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우리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게 가리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1사분면이라는 거 알죠? 맞아요. 이게 1사분면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리키는 어떤 영역이라는 영역? 이렇게 색칠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색칠. 이쪽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맞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영역이 색칠되지는 부분 하나의 어떤 집합 정도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고. 색칠되는 영역, 색칠되는 부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쪽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Q를 풀어보면, 아니 Q란다, P를 풀어보면, P를 풀어버리면은 지금 X가 A 더하기 1하고 A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있게 되죠. 절대값 풀면. 다음에 마찬가지로 Y도 B 마이너스 1에서 지금 Y가 B 더하기 1 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하면, A가 뭐 그냥 양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 더하기 1이다. 그럼 X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 X가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Y도 B-1부터 B 더하기 1까지를 요렇게 색칠을 한다고 치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은 요런 정도의 사각형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빵꾸나고 여기 빵꾸나고 빵꾸나고 경계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여기가 지금 사각형을 이렇게 지나가고 사각형을 이루고 있겠죠. 요걸 만족하는 애들 모으면 그걸 하나의 집합 정도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식으로 Q도 마이너스 2부터 지금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더하기 b 다음에 2
아, 일단 이거 xy 저기 마이너스 y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바꿀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a 마이너스 b 똑같이 2하고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이제 y만 남기고 다 넘기면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2고요. 여기도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되겠어요? 그죠? 이제 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x하고 y를 기준으로 보면 1차식이니까 직선이죠. 되겠어요? 직선이에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1인 건데 요 부분 이제 크다 작다 요것만 좀 생각을 해 볼게요. y 꼴 x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y하고 x하고 같잖아. 그럼 만약에 y가 x보다 크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가리킬까요? y가 다 큰 거. 이쪽 부분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작다 그러면 어느 부분? 아랫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옛날에 배우던 거에 비해서 좀 빠진 내용인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설명을 그냥 이렇게 영역, 부등식 영역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제일 쉬워서 그래요. 식으로 보는 것보다. 발레 들기가 생각보다 이게 좀 귀찮고 좀 어렵거든요. 살짝 보면.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하나는 y는 x-a 더하기 b 빼기 2하고 y는 x-a 더하기 b 더하기 2하고 요게 두 개가 경계예요. 저기서 y 꼴 x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한 번씩 좀 한번 구해보면 여기는 a 더하기 1에 b-1 여기는 a-1에 b 더하기 1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요 점을 여기가 빼기 1이니까 여기에 넣어 볼게요. x에 a 더하기 1 넣으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남죠? 되겠어요? 여기에 a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두 개 같아요, 달라요? a, b 마이너스 1 같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다. 요 직선 위에 점이다. 되겠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근데 y가 지금 더 크잖아요. 얘들보다. 그게 윗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똑같은 식으로 하면 얘는 뭐냐면 요 점 지나는 거. 기울기 1인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y가 이거는 얘보다는 작은 거니까 아래고 얘는 윗부분이니까 실제로 q가 가리키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가 돼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용어들 다 빼고 그냥 요 만족한 애들 모아 놓으면 요런 정도 여기 색칠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합으로 생각을 하자고. 영역이란 말 빼고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얘걸 만족한 애들 다 모아 놓은 거.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요런 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얘는 직선하고 직선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만족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이게 작은 거 큰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참이다.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풀면은 안 되는 건데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칠해서 어느 부분이 더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 그래서 얘기를 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든 요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하고 다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의 그 포함관계 조건의 그 조건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냐 따지는 거 있죠. 작은 거, 큰 거.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만 좀 연습하시면 되고 3단 논법 뭐 문제 없을 거고요. 항상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따지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어떤 게 맞냐? 틀렸냐? 관례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파악이 돼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